안녕하세요. 로우타일러고요. 네, 쌤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뭘 생략하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항상 저희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짐해드리고 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웹툰 시간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만화는 약간 산에는 인생이 담겨 있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산을 그런 존재로 보는 정말 산 같은 산. 그런 느낌이군요. 산을 왜 오르시나요?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오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딱 그런 느낌입니다. 네. 제목도 산이에요. 네, 이시즈카 시니치라는 작가분의 산이라는 만화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만화는 국내 발간 기준으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발간이 됐습니다. 총 18권에 걸쳐서 완결이 된 만화고요. 만화 카페에 가셔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뭐 네. 요즘은 좀 시국이 그래서 만화 카페에 가시긴 좀 그렇지만, 네, 이 산이라는 만화의 주인공의 이름은 시마자키 산포예요. 산포. 근데 산포라는 그 일본식의 이름이 뭐냐면은 산보 있잖아요. 우리가 네. 산보 간다. 네. 그거를 일본식으로 발음을 하면 산포가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말 그대로 산을 위해 태어난 남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을 걷는 남자. 네네네. 이 산포는 그 일본에 가면은 나가노란 지역이 있습니다. 그 96년도인가요? 98년도인가요? 네, 98년도. 1998년도에 나가노 동계올림픽. 기억납니다. 네, 거기서 했었잖아요. 네. 동계올림픽을 한다는 소리는 굉장히 눈이 많이 오고 산이 산 스키장을 만들 만큼 산이 있고 그렇죠. 그런 동네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일본의 북알프스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만큼 산이 이제 막 엄청나게 많은 그런 지역인 것 같은데, 이 산포라는 주인공은 집이 없습니다. 집이 없고 그 북알프스 산 속에 있는 텐트에서 살아요. 산을 너무 좋아해서. 네. 그래서 봄부터 겨울까지 계속 텐트에서 살면서 산악 구조 활동을 합니다. 자연인이네요. 네, 자연인이에요, 거의. 네. 그래서 산악 구조 활동을 하는데 정식 산악 구조대는 아니고요. 이게 이 극중 설정으로는 경찰에서 일단 산악 구조대를 운영을 합니다. 한 뭐 20명 남짓해서 운영을 하는데 인원이 사실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왜냐하면 산이 뭐 한두 개가 아니라 뭐 한 열대 개가 되는 것 같아요, 봉우리가. 그것도 거의 3,000m 넘어가는 봉우리가. 아, 산맥이네요. 네네, 산맥이죠, 거의. 그래서 워낙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원봉사 산악구조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실종됐다, 뭐 누가 조난을 당했다 하면은 이제 그 자원봉사자 분들도 같이 뭐 수색을 하고 뭐 그런 설정이에요. 근데 이 산포 같은 경우에는 산 속에 살고 있으니까 조난자가 발생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빨리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산포라는 주인공은 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일본의 여러 산을 다니기 시작을 하고, 원래 고등학교 졸업을 한 다음에 일본에서는 가업을 잇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학에 가기도 하지만 집이 사과 농장을 했었는데 그 가업을 잇는 것을 거부하고 산이 너무 좋으니까 외국으로 나갑니다. 나는 산만 타면서 살겠다. 그래서 어디 뭐 미국도 가고 뭐 남미도 가고 뭐 유럽도 가고 그러면서 세계의 수많은 산을 정복을 합니다. 등산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어떤 상황에 와도 크게 당황을 하지 않아요. 굉장히 산이라는 곳은 뭐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네. 굉장히 뭐 침착하고 굉장히 낙관적이고 네.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좀 산 같은 사람이에요. 주인공 자체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별로 화를 내지 않아요. 아무리 좀 화를 낼 만한 상황이 와도 화를 내지 않고, 좀 이쯤 되면 화를 내지 않아야 화를 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 와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포가 산에서 조난자를 구조하는 이야기로 전개가 돼요. 이 네. 부분에 있어서는 피크왕은 굉장히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피크왕도 그 구성이 비슷해요. 제가 이거를 좀 찾아봤는데 이런 구성을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옴니버스식 구성이 있고 네. 피카레스크식 구성이 있는데, 네. 옴니버스식 구성은 얘기가 여러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가 다 다른 배경을 가지고 얘기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옴니버스식 구성은. 근데 피카레스크식 구성은 배경은 다 똑같아요. 배경은 똑같고 등장인물도 똑같은데 근데 사건만 조금씩 바뀌는. 옛날에 뭐라고 해야죠? CSI. 네. 그런 영화 보면은 똑같은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사건 하나 끝나고 또 새로운 사건 시작하고, 약간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난. 네, 코난. 그렇죠. 적절한 예네요. 코난. 네. 그래서 되게 얘기가 짧게 끝나요. 한두 화에서 한 화에서 뭐 조난자를 구하고 거기서 이제 뭐 이야기가 끝나고 또 새로운 조난자가 나오고, 그러면서도 전체적으로는 큰 스토리 줄기가 또 진행이 되긴 합니다. 약간 이런 만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좀 피크랑 계속 비교를 하게 되는데, 제가 소개해드린 만화여서
어쨌든 조난 현장을 다룬 거는 비슷하거든요. 네. 근데 이 산의 특징은, 이 산이라는 만화의 특징은 조난자에게 담긴 사연이라든지 뭔가 산이 주는 힐링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잘 담겨 있는 만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산포가 사람들을 구해주잖아요. 네. 뭐 조난 당한 사람들을 구해주는데 네. 마지막 인사가 항상 이렇습니다. 산에 또 와요.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산이 좋으니까 결국 산에 또 와라. 약간 그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히 뭐 스토리 줄기가 없기 때문에 네. 뭔가 스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해드리기는 좀 애매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좀 괜찮게 봤던 에피소드 몇 가지만 설명을 해드리고 방송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짧게요. 예. 그래서 제가 좀 괜찮게 봤던 에피소드 하나는 첫 번째 에피소드는 산에서 구조 요청이 온 거죠. 네. 어느 때와 같이. 근데 구조 대상이 20대 남성 2명이었어요. 네. 2명인데 이제 암벽을 타고 가다가 네. 한 명이 추락을 한 거죠. 그래서 추락을 해서 한 명이 의식 불명 상태가 됩니다. 네. 다른 사람은 괜찮으니까 다른 친구가 신고를 하는 거죠. 내 친구가 지금 떨어져서 굉장히 생명이 위독하다. 그래서 산포가 그 연락을 받고 바로 거기로 달려갑니다. 구해주기 위해서. 네. 근데 그러던 도중에 또 연락이 온 거예요. 또 조난자가 생겼다. 이번에는 50대 부부가 있는데 그중에 부인분께서 굉장히 중상을 입었다. 이렇게 또 연락이 온 거죠. 근데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요. 중상자니까 둘 다 빨리 가서 처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경찰 본부에서는 산포한테 연락을 해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산포의 영역이다. 누구를 구하러 갈지는 산포가 결정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만화 속에서 그 뭐라고 하죠? 설정은 이렇게 되는 거죠. 양쪽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20대 남자들도 기다리고 있고 50대 부부도 기다리고 있고. 근데 산포가 딱 50대 부부한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주머니는 살아요. 아주머니는 살고 그래서 처치를 하고 이제 구조대한테 인계를 한 다음에 산포가 또 그 20대한테도 달려갑니다. 근데 거긴 늦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상자는 추락을 해서 다친 남자는 네. 죽습니다. 현장에서 죽어요. 안타깝네. 그래서 친구가 절규를 합니다. 왜 내 친구를 안 구해주고 거기로 갔느냐? 우리가 먼저 신고를 하지 않았냐? 그래서 산포가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그때 연락을 받았을 때 거리를 계산을 해보니까 그 50대 부부의 위치가 나한테서 지금 나의 위치에서 한 200m 정도 가까웠다. 그래서 나는 가까운 사람을 살렸을 뿐이다. 네. 라고 하니까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고작 200m 차이로 지금 내 친구가 죽은 거냐 라고 하니까 산포가 자기의 얘기를 들려줍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아까 맨 처음 설정에서 말씀드렸기를 네. 산포가 외국의 산들을 다녔다고 했잖아요. 산포가 알래스카에 있는 산에 올라갔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눈사태를 만난 거죠, 산포가. 그래서 텐트째로 묻혔어요, 산포가. 그래서 근데 근처에 마침 같이 텐트를 치고 있던 호주 구조대가 산포를 구해줍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호주 그 산악인들한테는 자기의 동료도 묻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산포를 구해줬어요. 네. 그래서 산포가 나와서 아니 네 동료도 있는데 왜 나를 먼저 구해줬냐? 네. 네가 그 나의 동료보다 몇 발자국 더 가까웠다. 그래서 나는 너를 구했다. 이때부터 이제 산포에게는 구조의 원칙이 생긴 거죠. 최대한 가까운 사람에게 빠르게 갈 수 있는 사람한테 나는 간다. 한 발자국이라도 가까우면. 이 얘기까지 해주니까 이제 그 죽은 사람의 친구는 아무 말 못하는 거죠. 이제 그렇죠. 울기만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뭐라고 하면 그렇죠. 그거는 안 되죠. 나도 그렇게 살아났는데. 맞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가 전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한 에피소드예요. 그렇죠. 네, 이런 에피소드가 매 권마다 한 7, 8개씩 있는 거죠. 작화는 좋겠어요. 네, 굉장히 뛰어나요. 산에 대해서 묘사를 잘 했을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네. 그리고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산이 그렇게 높은 산은 많지 않잖아요. 산이 많긴 하지만 네. 아무리 높아봤자 뭐 남한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00m가 넘는 산이 없는데 여기 일본 산 같은 경우에는 3,000m는 우습습니다. 게다가 또 뭐 약간 눈도 굉장히 많이 오는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사고가 많이 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은 이번 에피소드는 처음부터 산포의 과거 회상이에요. 산포가 이제 에베레스트에
등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에베레스트에 올라가는 것도 이제 고지대에 가면 산소가 부족해지잖아요. 그래서 보통 산소통을 지고 가는 등정이 있고, 아니면 좀 더 도전적인 등정으로 무산소 등정이 있습니다. 산소통을 안 가져가는 거죠. 정신력으로 버티는 거죠. 산포가 무산소 등정을 시도하는데 한 파트너 한 명과 외국인 한 명과 같이 올라갑니다. 네. 근데 에베레스트가 한 8,800m 정도 되는데 한 7,500m 지점에서 조난자를 발견한 거예요. 쓰러져 있는 거죠, 이제 사람이 한 명. 네. 근데 아직은 살아 있지만 살 가망이 굉장히 희박해 보여요. 그래서 파트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이 지점까지 와서 자기 생사는 자기 책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올라가야 한다. 맞아요. 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포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조난자를 구할 테니까 파트너한테 너는 그럼 혼자 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파트너, 어떻게 보면 여기서 좀 파트너가 되게 매정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네. 파트너한테도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파트너는 무산소 등정을 이번에 3번째 도전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전에 2번째 도전에 왜 다 실패를 했었냐면은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가다가 조난된 사람을 발견해가지고 그 사람을 구하느라 2번 다 실패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나이를 먹잖아요. 나이가 들다 보면은 이 무산소 등정을 할 수 있는 체력이나 그런 여러 신체적인 조건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한테는 이번이 마지막으로 무산소 등정을 도전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가요. 네. 네, 그 파트너는 올라갑니다. 근데 산포가 아무래도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구하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그 쓰러진 사람이니까 게다가. 네. 근데 파트너가 다시 결국 내려와요. 네. 산포를 도와주러. 조난자를 구하러. 근데 왜 내려오게 되냐면 파트너가 이제 그 베이스 캠프라고 하죠. 네. 베이스 캠프에서 계속 무전을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이스 캠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포가 왜 그렇게 그렇게 망설이지 않고 내려갔냐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네. 그 베이스 캠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산포는 정상을 올라간 게 에베레스트를 정복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발을 디디고 있는 이곳 자체가 네. 에베레스트니까 나는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거나 다름없다. 대부분 궤변일 수 있는데 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포기하고 내려오는 거죠. 근데 이 조난자는 죽어요. 내려오다가. 그러니까 결국 이 산에 약간 그 무서움, 매정함도 드러나는 에피소드다. 그렇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이라는 게 네. 무서운 존재죠. 그렇죠. 이게 피크에 비해서는 좀 산의 네. 무서움이 덜 드러난다고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이 만화를 보면은 산 진짜 조심해야겠구나. 그렇죠. 특히 겨울산은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그 살얼음이 네. 되게 무서워요. 맞아요. 그 아이젠이라고 하죠. 네. 그 신발을 꼭 끼고 가셔야 되고.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에피소드 나와요. 아이젠을 끼고 가다가 아이젠이 계속 눈이 붙잖아요. 이게 네. 불편해서 벗어버리고 올라가다가 미끄러워져서 추락하는 사고도 나오고. 맞습니다. 이런 건 보면은 안전이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거 정말 그거를 잘 보여주는 만화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약간 피크 같은 경우에는 네. 이 겨울산보다는 암벽의 무서움에 대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북한산 가보면은 그 암벽 등반을 할 수 있는 코스가 있어요. 왜냐하면 돌산이거든요. 북한산은 완전히. 아 그래요? 네, 돌산이요. 가본 적이 없어서. 네, 저도 뭐 사진으로만 보긴 했지만 네. 정말 돌이 많아요. 근데 이 산에서 드러나는 이 나가노 지방의 산, 일본 나가노 지방의 산들은 그 정말 눈이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산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수작이에요. 이 작품이 진짜 약간 작가분께서 이 산악 등반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 같아요. 네. 아까도 그 배경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 작가분도 미국에서 굉장히 등산 매니아셨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런 부분이 잘 녹아있는 만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줄거리도 굉장히 탄탄합니다. 탄탄하고 또 그림체도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산에 대해서 굉장히 잘 묘사를 하고 있다. 일본 만화 같은 경우에 그림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역시 그 풍토에 부합하는 그런 만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회가 생겨서 한번 보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제목이 산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시즈카 시니치라는 작가분의 작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만화 네. 오늘도 잘 가져오셨네요. 네.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 만화를 할 생각이고요. 뭔가 좀 어두운
네. 어두운 작품을 또 하나 갖고 왔습니다. 네. 아마 최근엔 좀 이상하게 이런 작품들이 좀 끌리더라고요. 뭐 제가 아. 좀 그런 건 아닌데.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아니 뭐 요즘 손이 가는 작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건 아닌데 우연히 좀 열어본 작품들이 다 약간 그런 작품이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볼만한 작품인데 보고 나니 좀 약간.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좀 그런 분위기의 작품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마다 웹툰 방송 팟빵과 파티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샘투 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